요즘 달달한 맛을 위해서 스테비아 수박, 올리고당 수박, 나안가 수박 등 인공적으로 감미료를 주입해서 키운 수박들이 많이 나오곤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아스파탐 수박 또한 나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아스파탐은 제로음료, 막걸리에 들어가는 원료입니다. 이 원료를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발암물질 2군류로 분류할 것이란 예고를 했습니다. 이런 인공감미료에 대해서 프랑스에서 성인 10만 2,86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깜짝 놀랄만한 결과도 나왔는데요. 인공감미료를 섭취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공감미료를 먹는 그룹의 암 발생 위험이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암을 유발하는 고당도 수박 대신 수박을 달달하게 먹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수박과 함께 먹으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와 그와 반대로 수박과 최상의 궁합을 이룬 음식 3가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박에 관련된 숨은 꿀팁들을 가득 담았으니 끝까지 시청하시고 올여름 마음 놓고 수박 드세요. 제가 앞에서 고당도 수박에 대해서 겁을 들였지만 사실 자연 상태의 수박은 여름철 우리 몸에게는 산산과도 같습니다. 아니, 흔한 수박이 그 정도의 효과라니. 수박이 이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비밀은 이것 때문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몸에 이것이 부족해서 병이 생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어떤 약을 먹어도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체액입니다. 흔히 우리 몸의 진액이라고 하는 것이죠. 진액이란 단순한 물이 아닌 우리 몸속의 혈액, 림프액, 조직액, 점액질, 호르몬 등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모든 체액을 뜻합니다. 흔히들 우리 몸의 70%는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런 진액이 부족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본적으로 혈액의 양이 부족해져 손발 끝으로 피가 잘 도달하지 못해 팔다리가 저리고 손발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그 외에 심장이나 위장에서도 삐걱삐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진액은 여름철 땀을 흘리면서 조금씩 빠져나가게 됩니다. 진액을 몸속에 잡아두는 것, 이것이 우리 건강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 몸속에 진액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물만 많이 마시면 되는 걸까요? 아쉽게도 물만 마시게 되면 그 물은 그대로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물을 소화흡수하여 내 몸의 세포 속으로 수렴하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여름철 이 힘을 길러주는 특효약이 바로 수박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박은 92%가 수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자연 상태에서 얻어진 진액 그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수박을 먹으면 포만감뿐만 아니라 몸속의 진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의 진액을 보호해주는 고마운 수박, 하지만 이 음식들과 먹으면 우리 몸에 도리어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수박과 궁합이 최악인 음식 3가지, 바로 멜론, 튀김, 탄산음료입니다. 왜 이것들이 수박과 최악의 궁합인지 알아야겠죠? 먼저 멜론의 경우 수박과 마찬가지로 수분과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같이 먹게 될 경우 설사,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더운 여름철에라도 멜론과 수박은 각각 따로 먹어야 합니다. 두 번째, 튀김입니다. 튀김은 소화가 매우 느린 식품으로 튀김을 먹은 후 수박을 후식으로 먹게 되면 소화 불량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수분이 많은 수박은 위장 내 소화액의 농도를 낮추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 튀김의 기름은 차가운 상태에서는 잘 녹지 않기 때문에 튀김이나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최소한 4시간이 지난 후에 수박을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 탄산음료입니다. 상담할 때 탄산음료를 항상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사실이죠. 그 자체로도 몸에 안 좋은 탄산음료를 수박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 과정에서 수박의 당분과 탄산음료의 탄산이 결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화기관 내에 과도한 가스가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속은 더부룩해지고 소화 불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 수박과 탄산음료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해주세요. 이렇게 안 좋은 궁합을 말씀드리다 보니 수박이 꼭 우리 건강에 안 좋은 것처럼 표현이 되었는데 전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철의 수박은 우리에게 산산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박을 산산보다 더 뛰어나게 만드는 비밀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수박에는 비타민 A, 비타민 B6, 비타민 C, 마그네슘, 칼륨 등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수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라이코펜, 시트룰린이라는 물질입니다. 먼저 수박에 함유되어 있는 라이코펜은 우리 몸속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우리 몸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수박 속 아미노산 중 하나인 시트롤린은 죽어가는 우리 몸이 운동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한 연구에서 시트롤린을 7일 이상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유산소 능력이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름철에 쉬이 지치시는 분들은 꼭 수박을 드셔야 합니다. 수박이 우리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겁니다. 자, 여기서 건강꽃 필무렵만의 숨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하셔도 여러분은 병원비 100만 원을 아끼시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박 속의 라이코펜은 익혀 먹으면 그 효능이 배가 되는데요. 그런데 수박을 익혀 먹는다?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건강꽃 필무렵이 알려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박과 요구르트를 함께 드시면 동일한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요구르트 속에 들어있는 성분이 라이코펜을 익히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자, 이제 수박을 왜 드셔야 하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보통 우린 이런 수박의 효능보다는 수박의 달달한 맛 때문에 여름에 수박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수박까지 나오게 된 거고요.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는 자연 상태에서 자란 수박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자연 상태의 수박도 잘 고른다면 인공감미료가 들어간 수박보다 훨씬 달달하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꼭 기억하시고 수박을 사러 가세요. 잘 익은 수박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설마 아직도 수박을 두드려서 소리를 듣고 판단하시나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수박의 왼손을 올려두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수박의 중심 부분을 두드려주세요. 만약 수박이 잘 익었다면 수박에 올려둔 왼손에서 진동이 잘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진동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너무 익었거나 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줄기 반대편에 있는 배꼽의 크기가 작은 것이 당도가 높으니 배꼽을 꼭 확인해주세요. 하지만 이런 테스트를 안 하고 그냥 수박을 사서 맛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박이 한두 푼도 아니고 그냥 버릴 수는 없겠죠.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수박에 설탕을 뿌려 먹는데 그러면 혈당이 높아지니 그렇게 먹지 마시고 이 방법으로 드세요. 이 방법은 바로 수박을 소금에 살짝 찍어 먹는 겁니다. 수박을 소금에 찍어 먹으면 더 달다는 이야기가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그 원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짠맛은 단맛에 비해 뇌에 전달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그렇기에 수박에 소금을 뿌려 먹으면 먼저 소금의 맛이 전해지고 그 다음에 수박의 단맛이 전해지게 되죠. 이때 짠맛은 다음에 오는 단맛을 한층 강화시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수박이 달지 않아 맛이 없을 때는 소금에 살짝 찍어 드세요. 그럼 이제 수박을 달달하게 먹는 방법도 알았겠다. 온 가족이 맛있게 수박을 먹는 일만 남았겠죠. 하지만 잠깐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쉽지만 수박을 드시면 도리어 건강에 해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뇨병이 심한 환자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수박을 드시게 되면 당 수치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산 중독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뇨 환자분들은 수박을 피해주세요. 두 번째, 콩팥 기능이 떨어진 신장질환자는 수분 및 칼륨을 잘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박을 과하게 섭취할 경우 체내에 칼륨이 축적되면서 고칼륨 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심장박동이 저하되거나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오기 쉽고 이것이 심각해지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 수박을 드실 때는 꼭 담당 의료진의 상담을 받으세요. 이렇게 수박을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을 알려드렸는데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으신 분들도 여름에 매일 수박을 먹기엔 부담스럽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고 참 살기가 팍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박의 모든 것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박의 과육만 먹는 것이 아니라 수박의 껍질, 씨까지 전부 활용하는 건강꽃 필무렵만의 꿀팁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하고 들어주세요. 먼저 수박의 껍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무더운 여름, 쏟아지는 햇빛, 우리의 피부는 여름철마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 허니 수박팩입니다. 수박을 팩으로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수박 껍질에는 수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의 불순물 제거에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박 껍질 팩은 피부 미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허니 수박팩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먼저 수박 껍질의 하얀 부분을 강판에 갈아 2큰술 정도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꿀 한 숟가락에 밀가루를 섞어가며 걸쭉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우유를 조금 첨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재료를 섞어 만든 허니 수박팩을 얼굴 위에 펴바르면 끝입니다. 수박의 좋은 성분이 피부에 흡수될 때까지 15분에서 20분 두었다가 팩을 떼어내고 미온수로 헹궈주시면 여름 뙤약볕에 고통받던 우리 피부가 회복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수박을 먹을 때 제거하느라 이만저만 고생이 아닌 수박씨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수박을 먹을 때 수박씨도 꼭 함께 드세요.
수박씨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인 리놀레산이 풍부해 체지방 축적을 막고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특히나 단백질 함유량이 씨앗류 가운데 최고 수준이 30%로 해바라기씨, 땅콩, 잣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즉 수박씨는 작은 영양제만큼이나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수박씨, 수박 먹을 때 신경 쓰지 말고 함께 드세요. 오늘의 수박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주의 깊게 보셨다면 수박을 더 달게, 삼삼보다 더 건강에 좋게 드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올여름 시원한 수박과 함께 건강하게 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번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과 관련된 질문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앞의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건강상 궁금한 점을 많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분들이 질문에 답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건강꽃 필무렵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구독자님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하셔서 다음에 나올 건강 정보도 놓치지 마세요. 이상 건강꽃 필무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